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시행사와 지자체가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철의 도시였다면 앞으로는 수소와 2차 전지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남교육청이 3지역 학교에 기초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14개 중고등학교에 정규교사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이 최대 4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일부 대체녹지에서 몇 가지 토양오염 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수시가 시행사에 토지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시행사 측은 자신들이 오염을 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토양오염 흔적이 발견된 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 GS칼텍스와 여천NCC 등 산단 입주 기업 6곳이 공장 용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을 막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당시 여수시가 해당 구역을 조사한 결과 토양 오염 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의 최대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6개 시행사를 대상으로 토지 정화 행정명령을 내린 여수시.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여수시의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5년 대체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반입한 토양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준공한 지 3년이 지난 만큼 발암물질 검출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에 토치원, 토사를 공급할 때하고 주변까지 해서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서 검사를 다 했고, 이거 장담 못하죠. 어느 게 어떻게 됐고 아니면 인연이 경과되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대체녹지를 두고 갈등이 깊어진 여수시와 6개 시행사.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토양오염 조사의 경우 표층을 대상으로 할 뿐더러 시료가 적어 정확한 검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m 이상 깊은 토양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입하는 토양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곳에 한해 실시돼 이번 대체녹지에 반입되는 토양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토양 환경 평가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환경 영향 평가 했을 때와는 상당히 비중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깊이도 달라질 수가 있고 시료 개수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허술한 조사와 관리 감독으로 토양 오염이 발생한 여수 산단 대체녹지. 여수시와 6개 시행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토양 정화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중심 산업을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에서 수소와 2차 전지 산업 중심 도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민간 투자와 국비 유치 성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7개월, 전례 없던 긴 가뭄과 한 달 내내 이어진 집중호우. 올 여름은 이상기후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광양시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가운데 수소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광양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수소도시 사업은 4년 동안 4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수소를 기반으로 한 주거와 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2차 전지 산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광양에 들어섭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30년까지 이 공장에서 양극재를 9만 톤까지 확대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포스코 그룹은 2030년까지 광양과 포항에 73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자 원료 공급부터 가공, 생산,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2차 전지 소재 산업 기업이 광양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라는 또 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리튬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또 지금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또 HY 크림메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이제 폐 배터리,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런 희귀 금속을 그것이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요. 광양시는 2차 전지와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 투자 기업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광양시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산업과 연계시키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산업들을 네. 이렇게 또 유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소 산업을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미래 산업 구상을 엿볼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정인화 광양시장편은 오는 6일 저녁 9시 채널 25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섬지역 학교에 정규 교사를 배치하는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합니다. 전남은 인구 감소와 교원 감축이 지속되면서 새 학급당 정규교사 8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1명이 줄면서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 지역 중학교 323곳 가운데 53%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이며 교원 정원 배정 부족으로 전체 소규모 학교가 겸임 순회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섬 지역의 경우 기간제 교사 충원도 힘든 상황이라며 기초 정원제를 도입해 1단계로 14개 중고등학교에 정규 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과일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수박 한 통이 4만 원을 훌쩍 넘어 그야말로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을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입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들었다 놨다 지금 너무 비싸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수박으로 7kg 한 통에 41,800원, 지난해 19,800원보다 111% 올랐습니다. 사과는 한 개에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올랐고 배와 포도도 각각 21%, 16% 올랐습니다. 봄철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과일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개화 시기 냉해 피해로 인해 수정 불량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에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가치류 중 수박하고 배의 경우 최근 잦은 비와 고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고냉지의 출하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계란값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고 채소류값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3,200원으로 지난해보다 7% 올랐지만 배추는 두 포기 한 단에 12,500원으로 11% 내렸습니다. 양파는 2kg 한 망에 5,3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대파는 지난해보다 100원 올랐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K워터 주암댐 지사가 주암면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화합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한국바둑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주암면 주민을 대상으로 초청가수 공연과 문화행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수 최유진이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한거와 류정란, 쌀 등 지역 농산물 판매가 이뤄져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올봄 극심한 가뭄과 사상 유례 없는 장마로 인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주민분들을 위로하고 또 지역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본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암면 외 송광면, 석곡면 등 댐 직상하류 지역도 본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겠습니다. 목포시에 소속된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촉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목포시 공무직 노동자들은 5일 목포시 민주노총과 진보당 전남도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유급병가와 질병휴직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목포시는 목포시 공무직 노동자들과 37번에 거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을 이유로 동일한 처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달 14일 개막을 앞둔 목포 문학박람회에 디지털과 영상을 활용한 이른바 실감형 콘텐츠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문학박람회의 주무대가 될 목포 문학관 일대에 디지털 아트 문학관을 조성하고 김우진과 박하성, 차범석, 김현 등 지역 출신 작가의 문학 세계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형태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역 출신 작가의 문학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더불어 관람객들이 직접 목포의 문학을 엿볼 수 있는 스마트 문학체험관도 마련됩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 전원은 전남이 에너지 관련 산학 연공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혁신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지방 부활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모델이라며 특구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이광일 전남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전남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장애인과 노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관람석을 표기하고 장애인 관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1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복지 향상, 생활 불편 등의 규제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제안서를 작성한 뒤 다음 달 13일까지 시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여수시는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등을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우수 제안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한 달에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에 주택을 신규 구입한 세대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광양시 소재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정은 연소득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